자, 오늘은 이현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 중진이 됐나요? 아유, 그래도 아니 원로는 결코 아니시고 중진급은 되시지 않습니까? 아, 네. 네. 계속 젊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보수 정치 관련해서 고견을 또 많이 들려주셔야 됩니다. 네. 자, 전에 책을 출간하셨어요. 네. 이 제목이 나는 왜 싸우는가? 네. 이게 파이터 근성이 보이는 책인데, 네. 그러니까 보수 여전사 이런 별명도 네. 붙으셨고, 네. 자, 이 32만 구독자를 가진 또 유튜버시기도 합니다. 네. 자, 유튜브에서는요, 많은 분들이 센 언니 느낌은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하던데 요즘 좀 네. 어떻게 달라지신 거예요? 아니, 원래 유튜브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조근조근하게 네네. 대화하듯이. 아, 그렇죠. 연설할 때하고 네. 유튜브로 대화하는 거랑 다르죠. 일방적인 연설은 아니다. 네, 그렇죠. 그럼 의원님의 유튜브는 네. 주로 청취자들, 시청자들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네, 네, 네. 함께 고민하고 이 토론하면서. 네. 그리고 또 지금은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권 초기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때는 사실 이제 워낙 막 80%의 지지율. 맞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먹히지가 않으니까 맞아요. 이게 좀 약간 악쓰는 것처럼 되는 예, 어쩔 수 없이. 네네. 정치적인 근데, 지형이. 네.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제가 막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너무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다가 정권 교체 의지가 뭐 네. 과반을 넘나드는 여러 네.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요즘에는 제가 오히려 막 왜 그렇게 합리적이 됐어? 아, 왜 그렇게 온건해졌어? 오히려 저보고 네. 막 지지자들이 좀 세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그러고 있어요. 의원님은 변하시지 않았는데 정치 환경이 네. 문재인 정부 초기와 지금 네. 후기 네. 많이 달라져서 네. 원래는 합리적인 분이신 거죠. 그렇죠. 저는 사실은 민주당에 있을 때도 그렇고 굉장히 네. 중도적인 입장이었죠. 아, 항상.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또 한 분이 지금 나와 계십니다. 아직 입을 못 떼고 계신데. 네. 언제 들어가야 되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옥에서 죄송합니다. 온 팩트체커. 별명은 또 무시무시해요.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오, 헬마우스. 진행을 도와주기 위해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의원님께서 이제 31만 유튜버신데 이제 저는 이제 13만 유튜버. 아, 네, 2만이에요. 사실. 아까 32만. 죄송합니다. 역시 예리하시네요. 지금 정말 잘 말씀해 주신 게 이게 유튜브라는 매체 자체가 이 관계 중심으로 돼 있는 미디어 그렇죠.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정말 잘 짚어주신 것 같고 제가 이제 별명이 이제 헬마우스다 보니까 네. 디테일을 파고드는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악마가 접니다. 디테일에 오늘- 숨어 있다가 네, 열심히 따져보겠습니다. 자, 적절할 때 툭 튀어나와 주시길 기대하면서요. 자, 최영일의 시사본부 진격의 보수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니다. 자, 어제 저녁 그리고 밤 여야 모두 TV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히 최종 후보를 이제 4명으로 줄이는 네. 2차 컷오프가 오는 금요일이니까 네. 마지막 토론이었는데 어제 토론회 상황을 한번 좀 육성으로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부적 없죠? 오늘요? 예, 오늘은 없죠? 부적은 뭐 그게 부적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제가 알겠습니다. 손바닥에 그러고 다녔겠습니까? 고발 사주와 관련해서 손준성 검사가 구속되면 네. 윤 후보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직무상 상하관계고 그런 걸 시킬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제가 수차 말씀을 드렸는데 위장다운 문제에 대해서는 네. 증거는 없으신 거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국힘 갤러리에도 예. 지금 여기 그 민주당 그 친여 그 성향의 그 지지자 이런 분들이 상당히 지금 이중가입을 하면서 예. 입에 차마 옮기기도 힘들어요. 뭐 지을 하던 놈이다. 또뭐 그런 욕설을 하지 않나. 뭐 정리해달라 이 소리는 했어요. 도대체 토론을 하려고 힘들어서 못하겠다. 지금 뭐 나온 이야기가 어제 후보들 중에 네. 홍준표 후보, 윤석열 후보, 그리고 유승민 후보, 하태경 후보의 목소리가 순서대로 교차돼서 나왔습니다. 뭐 워낙 유명한 분들이라 네. 청취자 여러분도 아셨을 텐데 먼저 팩트체커로 나오셨으니까 임 작가님이 자, 어제 쟁점과 총평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요. 어제 쟁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왕자 토론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부터 이제 포문을 열어서 손바닥 왕자 그 해명에 대해서 논란이 많다라고 이제 꼬집으니까 윤 후보 같은 경우는 제가 쓴 게 아니다. 워낙 많은 사람이 봤기 때문에 내가 쓴 게 아니라는 건 이제 해명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 3번 다 같은 사람이 써준 거냐고 하니까 그런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손바닥에 누가 뭘 써주면 누군지는 알 것 같은데 그런 네네. 것 같다는 건 그런 무슨 것 얘기인지 잘 같다. 모르겠습니다. 네. 예, 그런 것 같다. 아파트에 몇 분이 계속 몰려다니시는데 두 번은 작게 써주고 세 번째 이제 크게 써줬다. 네. 굉장히 좀 디테일하세요. 이런 거 얘기하셨고 그리고 차에서 지워봤는데 안 지워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윤 후보가 어제 토론회에서 했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지금까지 나왔던 해명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러니까 크게 이 해명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토론을 봤을 때. 그래서 이제 홍 의원 같은 경우도 부적 없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게 된 건데 추가적으로 이제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제 더 얹어서 왕자에서 더 발전시켜서 천공스님이라는 이름을 이제 거론을 네네네. 하면서 역술인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윤 후보와 관련된 이 역술인 멘토론 이거를 이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윤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멘토라는 건 이제 과장이 됐다. 알긴 안다. 아는 사람이긴 하다. 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건 사실 이제 그동안에 그 다른 언론 보도들, 뭐 조선일보라든지 중앙일보를 통해서 윤 후보가 이제 어떤 자리에 갈 때 종종 관상가나 역술가들의 이제 흔적이 보인다라는 보도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부정은 하지 못하는 것 같고 깊은 영향을 받은 관계는 아니다라는 정도로 정리를 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자 논란. 자, 이 의원님은 정치권에 계시니까 네. 이런 사안들이 아니 간혹 또 이게 가십처럼 나오기는 해요. 선거 때마다. 네. 역술인 논란이라든가 그런가요? 뭐 또는 뭐 부모님 묘를 옮긴다든가 이사를 한다든가 가회동에 자리를 잡아야 네. 대선에 뭐 된다든가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논란? 뭐 저는 세대 차이인 것 같은 네네. 느낌도 좀 들고요. 사실은 좀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간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오간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네. 그리고 아크로비스타 네네네. 하고 그렇죠. 조금 와닿지 않고요. 윤 윤 후보가 후보가 사는 거주하는, 곳인데 네, 여기 이제 동네 뭐 주민이 타워 팰리스 비스무리한 네. 곳이잖아요. 네, 여기 계시는 분들이 글쎄요. 동네 주민들이 몰려다니면서 네. 굳이 손바닥에 이 왕자를 그렇죠. 써줬을까? 네. 아마 의원님 말씀은 그건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이렇게 개방돼 있는 어떤 그 예전 같으면 이제 시골 동네 이런 데 네네네. 같으면 어르신들이 이제 지나다니시다가 성렬이 일로 와봐라 해가지고 이렇게 손바닥에 뭐도 써주시고 그럴 수가 네, 있는데 네.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아크로비스타는 진짜 고급형 맨션형 아파트거든요. 서로 별로 안 친하시죠? 그러니까요. 옆에 누가 사는지 문이 폐쇄돼 모르는 있고 건데. 네. 연희동 같으면 괜찮겠다. 꼭 시골 아니어도. 그럴 수도 그리고 있겠네요.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이 사건은 굉장히 타격이 굉장히 큰 겁니다. 타격이 커요 생각보다. 엄청나게 큽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이제 특히 한 50대, 40대 제 또래 이하는 아마 거의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네, 저게 제가 무슨 일인가. 주변의 반응을 보니까 네. 아주 뜨악하다 뭐 이런 네. 반응들이고요. 이제 사실 저는 보수 이쪽 편인데도 네네네. 그동안 응원을 많이 했는데도 네네. 굉장히 놀랐어요. 놀랬다. 네, 굉장히 놀랬고 특히 어제 대통령 작가가 의원님께 전화로 이제 물어보다가 크게 충격받으셨다 이런 얘기를 듣고. 아니 저는 진짜 충격받았어요. 네. 네, 이 건 때문에 진짜로 충격받았어요. 네, 이게 그리고 무슨 일인가.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네, 이제 물론 주로 젊은 분들. 그러니까 네. 제가 보니까 연세 좀 드신 분들은 좀 좋게는 생각 안 하시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예전에 이렇게들 풍습이 있으니까. 네,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시는데 나이에 따라서 확연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네. 한 40대 이하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것이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게 또 대통령 선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또 하필 또 그 글자가 왕자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왕자라는 거에 대한 거부감 그런 것도 있었고요. 특히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분이 그 적폐 수사로 유명해지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사로. 사실은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분이 인기를 얻게 된 게 적폐 수사를 하면서 국민 주권 그리고 뭔가 나는 사람을 따르지 않는다. 헌법 정신, 가치를 네. 따른다. 네. 이런 걸 보고 멋있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가치와 헌법 정신을 따른다 했는데 왕자라니 네.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안 와닿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약간 여기서 괴리가 팍 생겨버린 거고. 그러네요. 네. 그래서 헌법 1조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이거하고 너무나 괴리가 생기면서 특히 이제 문재인 정권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들이받고 할 때도 그때도 이제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그 적폐 수사할 때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을 들이받고 할 때도 그렇고 정권하고 상관없이 헌법 정신에 충실한 사람이다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왕자라는 거하고 안 맞잖아요. 이미지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은 타격이 큽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왕자고 민자를 써야 되는데 백성 민자. 그러니까 맞습니다. 차라리. 그러니까 뭐 미신이든 뭐든 간에 네네네. 뭐 미신이라는 것도 사실 좋은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이제 차라리 민자를 썼으면. 차라리 네. 왕은. 네, 근데 왕자를 쓰는 바람에 이제 이 이제 그 근대성 그리고 이제 국민 주권에 투철한 그렇죠.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여기서 거부감이 또 크다. 굉장히 충격적인. 자, 그러다 보니까 어제 토론 때 이 문제를 집중 공격을 또 받았어요. 네. 아니나 다를까 윤 후보가. 네. 그런데 이게 사과하고 뭐 오늘은 부적도 안 가져 나왔다. 이제 뭐 과거에 지웠어야 옳았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런데 이게 이 장모가 정보로 다니시지 않느냐 이런 질문에 네. 그건 난 모르지만 나는 그러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우리나라 여성분들은 좀 점을 많이 보러 다니시지 무슨 않느냐는 말입니까? 취지를 얘기했어요. 네. 근데 아까 우리 저 남성 기자분들도 와서 이거 좀 이 성차별 발언일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들으십니까? 네. 지금 이 의원님 상당히 황당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남자분들도 네. 똑같죠. 그거는 그쵸. 네. 그건 저는 뭐 세대 차이 얘기하면 뭐 있을 수 있는 얘기인데요. 아, 세대 차이로는. 네, 그러니까 이제 옛날 분들은 그런 어떤 구습이죠, 구습. 네, 네. 구습에서 못 벗어났다 이렇게 하면 전 그렇죠. 이해가 좀 가는데 네, 네. 그거를 성으로 남성 얘기하는 여성으로 거는 가르는 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납득하기 어렵다. 의원님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이게 사실 이제 왕자 논란이라는 게 지금 평자들 사이에서 얘기하는 거는 처음부터 그냥 솔직하게 내가 일종의 징크스가 있어서 뭐 그런 거 좀 써주시는 분들 덕을 좀 봤습니다. 마음의 이렇게 위안. 했으면 그냥 넘어갔을 수 있는 하루짜리 이제 이슈인데 이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자꾸 좀 더 네. 사안이 커진다. 이번에도 뭐 짚어주신 것처럼 이제 여성분들한테 이제 공을 넘기는 바람에 왜 자기 해명에 이제 그런 걸 동원하느냐, 혹은 뭐 대변인들마다 왜 해명하는 내용이 다르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손가락 위주로 씻어서 손바닥은 안 지워졌을 수 있다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 등등. 그러니까 이제 논란이 더 커졌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떻게 또 좋은 얘기 들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고 사람들이 많이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하루 맞을 거를 뭐 한 사흘 나흘 맞는 거죠. 결국은. 네, 그리고 많이 회자가 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 동안에 여러 논란들이 있었지만 굉장히 결정적인 타격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 의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아까 하루짜리 해프닝인데 해명이 자꾸 오락가락해서 일이 커진 면도 있고. 한 5일째 지금 네.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좀 젊은 세대들에게는 개념 자체가 왕이 뭔가 이런 이제 좀 충격과 고민을 그렇죠. 던졌다는 대통령 볼수 선거 있겠네요. 나오셨는데. 네,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어제 주목된 얘기가 하태경 의원 4등에 꼭 들겠다고 지금 이제 필승 의지를 가지고 있는 하태경 의원과 네. 홍준표 의원 두 후보의 설전이 막 굉장히 강했어요. 네. 임 작가님 네. 두 사람이 원래는 친한 줄 알았는데 사이가 왜 이렇게 벌어졌어요? 이게 이제 상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양자 사이에 상성이 안 맞을 때는 충돌이 이제 세게 일어나는데 이번 그 국민의힘 대선 경선 기간 동안에는 하태경 의원하고 홍준표 의원이 굉장히 좀 강한 갈등하는 양상이 많이 펼쳐졌습니다. 하태경 의원 입장에서는 꽝 잡는 매라고 홍준표는 내가 잡는다. 약간 그런 컨셉으로 잡고 나오셔가지고 네. 특히 인상적이었던 토론회 이제 초반의 장면 중에 하나는 이제 조국 수홍 논란이 있었습니다. 조국 수홍. 네. 네, 그걸 사실 아픈 부분이었죠. 그렇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불거지게 만들었던 당사자가 바로 이제 하태경 의원이었기 때문에 네.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제 여론조사 상승세가 굉장히 두드러지던 그렇죠. 상황에서 보수 유권자한테 굉장히 아플 수 있는 네. 지적을 받는 바람에 거기서 약간 하태경 의원하고 약간 사이가 좀 더 틀어진 그런 측면이 있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홍준표 후보를 향해서 하태경 후보가 막말 후보다, 지방선거 참패에 책임이 있다, 검사 후배라고 곽성도 의원 봐주는 거냐, 이런 식의 이제 비판을 쏟아내다 세게 보니까 비판했네요. 홍 후보 입장에서는 더 이제 불편한 존재로 인식하게 되는 거고, 당원 협의회에서 떨어뜨려달라라는 얘기를 했다가는 논란까지 지금 더해진 겁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보면 결국에는 이제 하태경 의원이 홍준표 후보를 향한 스나이퍼
역할을 맡게 된 건데 본인이 원했든 원하지 않든 이제 이현주 의원님께서도 그동안 여야를 넘나들면서 이 다양한 분들의 스나이퍼 이 저격수 역할을 해오시지 않습니까? 그러셨던 적이 있었죠. 상대편이 굉장히 불편해하죠, 의원님. 이게 어떠세요? 뭐 갑자기 저를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네, 뭐 어쨌든 저도 이제 쓴소리 많이 하죠. 네. 쓴소리 많이 하죠. 근데 제가 하태경 의원보다는 좀 나은 것 같은데. 낫다. 네. 실력이요, 의원님? 실력이? 그것도 그렇고 저는 뭐 이렇게까지 그럼요. 이렇게까지 불편하게 하진 않죠. 네. 하태경 의원님 불편할 정도로 집요하게. 네.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이 오는 금요일에 컷오프가 있다 보니까 네 명은 아웃인데 그 4위 자리에 어떻게든 올라가기 위한 1, 2, 3위는 대략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4위가 치열하죠. 네, 이게 하태경 의원은 그래서 이게 오히려 홍준표 후보를 계속 때리면서 노이즈 마케팅 중이다. 네. 혹시 예상하는 올라갈까? 4위 후보 있으세요? 글쎄 제가 볼 때는 지금 황교안 후보하고 원희룡 후보하고 정도가? 사실 이제 최재형 후보가 처음에는 좀 유력했는데. 네, 이렇게 최재형 후보가 유력했는데. 이제 갈수록 좀 존재감이 솔직히 떨어지셔가지고. 네네네. 왜냐하면 이제 뚜렷하게.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4강까지 올라가려면요. 고정 지지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고정 지지층이 없으세요. 그러다 보면 1, 2위 싸움이 막 치열해지면서 어쨌든 1, 2, 3위는 고정 지지층이 있고 그게 치열하게 전개가 되면서 그쪽으로 몰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고정 지지층이 없는 4위는 이제 있던 표도 뺏긴다. 소멸이 되는 거죠. 소멸된다. 아이고 싶어라. 네네. 그러다 보니까 고정 지지층이 하여튼 1%든 2%든 있는 사람이 4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면 이제 어쨌든 뭐 그게 전략적으로 제가 볼 때는 황교안 후보는 부정선거 이슈를 잡았죠. 세게 나가고 네. 있죠. 그래서 그게 고정표가 제 판단에는 한 3% 정도. 강성 지지층. 네.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4위가 될 듯 말 듯한 비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여러 번 나오셨잖아요. 여러 번 나오셨고 또 관록이 꽤 있는 정치인이시니까. 네, 그리고 뭐 그 전에도 무슨 최고위원이다 뭐다 계속 나오면서 어쨌든 나이는 좀 젊으시지만 당에서 굉장히 오래 정치를 하셨기 때문에 전국적인 조직이 있으세요. 무슨 뭐 제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도 전국적인 조직이 있으세요. 팬클럽처럼. 네, 그래서 조직 자체가 전국망이 있기 때문에 그 조직에 의한 표가 아마 그래도 고정적으로 아마 한 2% 정도 나오지 않겠나. 네네. 그러다 보니까 두 분이서 지금 치열하게 싸우시고 최재형 후보는 지금 스물스물 이렇게 고정 조직표가 없고. 네, 이제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떨어지면 그 표가 좀 몰렸는데 지금 결집하고 있으니까 있는 표도 소멸된다는 얘기까지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대안으로 보기에는 최재형 후보가 너무나 가능성이 없잖아요. 죄송한 얘기인데 굉장히 좋은 분이지만 네, 지금 가능성이 없다 보니까 정치인으로서는 대안이 지금 홍준표 후보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소멸되는 중이라고. 야, 오늘 그 4위에 대한 분석과 해석은 이번 주에 제가 여쭤본 분 중에 최고십니다. 가장 정확하고 현실 기반한 이제 분석을 해주셔서 그렇구나. 그럼 이제 원희룡 전 제주지사인가 아니면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황교안 전 대표인가? 저는 여기에 의원님께서 정리해 주신 거에 이제 황교안 후보 쪽에 한 숟갈 얹고 싶은 게 이게 메인스트림 소위 말하는 이제 주류 매체에서는 황교안 후보 얘기가 잘 안 나오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이제 멀티미디어 세계 그러니까 유튜브라든지 뭐 인터넷 카페라든지 이런 공간에서는 또 황교안 후보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정리해 주신 총선 부정론이 이제 그 중심 축에 있고 다들 지금 잊으셨겠지만 한동안 대한민국 떠들썩하게 했던 한강 실종 사건 관련된 카페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종종 들어가서 보거든요. 거기에 황교안 후보가 직접 가입을 해가지고 가입 인사를 하고 경선 참여를 이제 독려하고 이제 이런 글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바닥을 이미 훑고 있는 거죠. 그런 어떤 일종의 조직표들이 더해질 가능성 이런 걸 봤을 때 황교안 후보 쪽이 조금 더 무게를 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일반적으로 이 언론에서 잘 안 다루는데 또 특이한 행보가 있군요. 보통 제가 다루죠 그런 거. 아니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직전에 뭐 실패했지만 직전에 대표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대표를 하면서 대선 후보 1위를 하셨잖아요. 한동안.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완전히 실패하셨죠. 그래서 네. 막 사람들이 막 지탄의 대상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향수가 좀 남아 있죠. 네. 지난해 총선에서 네, 그래서 상대하기 이제 전까지의 네네. 그 그래서 분위기. 그때 이제 아주 열렬 지지자들이 남아 있으면서 짠한 게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잔향 이런 것들을 좀 네. 기리는 사람도 있죠. 그래요. 이게 정치가 사람이 하는 거라 네, 또 향수 그럼요. 같은 네. 그런 이제 냄새에 대한 그리움들이 있습니다. 자,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자, 오늘은요. 진격의 보수 이현주 전 의원 그리고 임경빈 작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자, 여당 토론회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자, 역시나 대장동 개발 의혹 후끈후끈한데요. 지지율 1, 2위를 달리는 이재명 후보, 이낙연 후보 사이에 거친 설전들이 오갔는데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저희 민주당에게도 큰 짐이 되고 있습니다. 수사가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후보님은 민주당 소속 아닙니까? 내부에다가 자꾸 문제를 제기하시니까 제가 좀 답답하긴 합니다. 함께 일했었던 분이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좀 사과인지 아닌지 모르게 지금 답변을 하셨거든요. 전남지사 하시고 뭐 국회의원 하시고 총리 하실 때 그 휴하에 얼마나 많은 사고가 납니까?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개발업자들의 고수익 배경을 이낙연 후보와 연관짓기도 했습니다. 총리 하시는 동안에 집값이 폭등을 해가지고 본인의 잘못 인정하시고 계신데 땅값이 올랐다 그러시는데요. PF라든가 설계는 그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죠. 네, 지금 이낙연 후보, 이재명 후보 두 사람이 설전을 듣고 오셨는데요. 대장동 관련 책임론도 있었고 아니다. 이게 총리하는 시절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서 민간업자들이 예상치 못한 고수익을 올린 거 아니냐 이런 또 책임론도 있었고요. 서로 지지 않고 치열한 공방이 오갔는데 자, 이제 다른 당 지금 경쟁해야 하는 네. 집권 여당의 이제 경선 상황인데 먼저 이현주 의원께 총평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우선은 뭐 이재명 패밀리라고 해야 되나요? 이재명 지사의 이 최측근들, 네. 최측근들의 형사 책임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이제 규모의 문제지. 대장동 관련해서. 네, 그렇죠. 지금 이제 구속영장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 김만배 씨가 이제 유동규 본부장한테 5억 뇌물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분배에 대한 수익 분배 논의가 있었다 이런 네, 내용들도 나오고 그리고 473억 요거에 대한 이 향방 이런 것들도 뭐 밝혀져야 되겠지만 100억은 또 박영수 전 특검 네. 친척에게 갔다. 네, 이런 것들도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범위가 문제지 요 어떤 윤곽들은 어느 정도 나온 상태죠. 그러면 이제 제가 볼 때 이게 다 이재명 지사하고 조금씩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재명 지사하고 얼만큼 연결이 돼 있냐. 그리고 여기에서 이것을 이재명 지사의 어떤 지사하고 포괄적 경제 공동체로 연결할 수 있느냐. 네. 이제 그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요. 자,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의원님 주장에 대해서? 뭐 저는 상당 부분 이제 규명돼야 될 수사를 통해서 규명돼야 될 지점을 수사가 잘 되고 있고 현재. 네, 짚어주셨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제가 이제 의원님께 여쭙고 싶은 거는 네. 보통 이제 취재를 할 때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제 취재를 할 때도 그렇고 수사를 할 때도 그렇고 결국 이제 자금이 어떻게 흘러갔느냐가 핵심인 돈의 건데 향방. 돈의 향방으로 봤을 때 유동규까지는 확인이 되는데 그 윗선으로 계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혹은 현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아직 이제 규명이 안 되는 데 비해서 네. 지금 이제 얘기 나오는 걸로는 이제 곽성도 의원을 비롯해서 보수 쪽의 인사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름들이 너무 이제 노출되고 있지 않느냐. 당장 이제 오늘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공개한 소위 말하는 이제 6명. 50억 클럽의 6명의 이름을 봐도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민정수석 이분들이 대부분 보수 정권 때 직책을 맡으셨거나 소위 말하는 이제 잘 나가셨던 분들이다 보니까 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실제 돈은 보수계 인사들이 받았는데
네. 이재명이 몸통이라고 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느냐라는 문제 제기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여당의 반론이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그 이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이제 인사들의 성향은 보수인지 모르나 네네. 그분들이 그럼 왜 뜬금없이 돈을 받았고 뭐 이렇게 엮여 있느냐라고 이렇게 보면 그 권순일 대법관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의뢰 판결에서 네, 그거하고 관계가 있다.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네. 거고요. 그래서 그 보은 성격이 있는 거 아니냐. 그죠? 그래서 이 재판 거래를 다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강찬호 이 이제 당시 네네네. 검사장. 그 사람 그분도 이제 그 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인이었죠. 그리고 이제 곽상도 이분도 뭐 검사 사칭 사건 네. 그때 이제 또 검사로 계셨고요. 그리고 뭐 이제 좀 한 달이 건너서의 문제긴 하지만 이 박영수 특검 이분도 어쨌든 간에 이제 SK라든가 예. 이렇게 또 관계가 이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렇게 SK가 또 여기에 돈을 태웠죠. 그죠? 네. 이래서 이 부분에 이제 수사를 좀 더 해야 됩니다. 물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저는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 대장동 개발을 하나의 그 저수지라고 보면요. 저수지. 네, 대장동 저수지. 개발이 하나의 저수지다. 예, 저수지. 이제 돈의 원천이죠. 이제 어떤 이익의 원천이 되는 하나의 저수지라고 보면. 필요한 돈을 여기서 이제 길어 올리는 거군요. 예. 그러면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가지가 있다고 봐요. 네네네. 그래서 하나는 어떤 정치적 뒷배가 되는 가지가 있고요. 예. 그래서 정치적 뒷배는 뭐냐 하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비롯해서 이재명 지사의 측근들이 거기에서 정치적 세력을 키우고 또 거기에서 또 어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자금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정치적 뒷배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세력이 막 커지는 그런 어떤 저수지. 여기가 이제 공공이나 행정의 영역이겠군요. 그렇죠. 네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계속 얘기했던 어떤 보훈의 영역이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법조계 지원 인사들, 세력들. 네, 그 법조계 인사들한테 보훈을 할 수 있는 저수지 역할을 또 한 거죠 여기서. 네. 네, 그래서 고문으로 뭐 이렇게 고문단이 30여 명이라고 하죠. 명망가들입니다. 네, 그래서 5만 법조계 인사들을 고문으로 위촉하고 또 그들의 딸과 아들과 막 하면서 결국 이 대장동 개발이 저수지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제 이 부분도 또 수사를 해야 되는데요. 네. 어쨌든 뭐 SK라든가 뭐 어떤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자금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또 뭐가 있었던 거 아니냐. 네네. 키넨 파트너스가 네네. 나오고 하죠. 네네네. 그래서 이 어떤 세 가지 영역이 있는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여야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여야 다만 문제 아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아주 공통된 하나의 요소가 바로 이재명 지사다. 그리고 여기서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이렇게 구체적으로 돈을 얼마를 어떻게 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틀을 이 전체 이 저수지와 이 사업의 전반적인 틀을 짜는 데 있어서 이 틀을 누가 짰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기에 이 틀을 이제 유동규라든가 김만배라든가 또는 뭐 더 나아가서 혹시 정진상 부실장 이라든가 이런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들이 짠 게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 틀을 짰을 때 이렇게 틀을 짜면 대체적으로 이러한 이득이 나오고 이러한 이득이 이렇게 분배가 되고 이렇게 뒷배를 봐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저수지가 이렇게 활용될 것이다. 라고 아마 이재명 지사가 알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이걸 알고 묵인을 하고 이것을 같이 함께 활동을 했으면 그러면 이것은 포괄적 경제 공동체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이현주 의원님의 지금 큰 그림이 네. 스케치가 쫙 나왔는데 지금 청취자들이 난립니다. 1788님, 이현주 의원님 이렇게 부드러운 모습은 처음 봅니다. 혹시 위장 전술이신지 모르겠지만요. 크크.
위장 전술 아니시죠? 네. 원래 모습이신 거죠? 원래 모습이에요. 네, 자 4042님 이현주 의원께서 국민의힘 경선 나왔으면 4위 간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4위 너무 짜진데요? 아, 저는 2위 봅니다. 2위. 2위. 자, 끝으로 시간은 다 갔어요. 짧게 한마디만 요청드리면 자, 지금 이재명 후보의 본선 진출은 유력합니다. 네. 대장동 이슈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면은 본선에 이재명 후보가 만약 올라간다면 본선에서 네. 이 대장동 이슈는 본선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치명적인 역할이 되겠습니까? 저는 좀 굉장히 좀 치명적이 위험하다? 될 거다. 네. 여권 입장에서 오히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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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이게 크잖아요. 네. 근데 대장동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장동이 끝이 아니다. 네. 이게 우리가 지금 대장동만 봐서 그렇지 이와 유사한 게 경기도에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개발지구들. 네. 개발지구 전문가라고 하셨으니까 네. 이게 다음 또 만남을 기다려야 되는데 몇 주 기다려야 됩니다. 네. 오늘 아쉬움이 있지만 오늘 네. 첫 네. 시간 고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현주 전 의원하고요. 임경빈 작가와 함께 진격의 보수 이야기 나눴습니다.